안녕하세요, 부력사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고공행진을 펼치는 데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에서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죠. 자, 주로 논리와 연산,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반도체인데요. 자, 현재의 4차 산업혁명에 너무나 딱 맞는 필수품이죠. 5G 통신을 비롯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차 등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 역시 대박이 나는 것이고요. 자, 여러 분야의 시스템 반도체가 있지만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올해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이슈 중 하나는 단연코 전기차와 자율주행인데요. 자, 모든 완성차 업계는 물론이고 애플과 LG까지 그들의 영역을 넘어서 전기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 이 애플은 애플카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을 했죠. 현대차와의 합작도 추진 중인데요. 자, 과연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사실 저도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자, 내연기관이 사라진 전기차 시대에서는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자, 애플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제프 윌리엄스는 자동차는 궁극의 모바일 기기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해버렸습니다. 자, 그만큼 자동차는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의 집약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못하는 것 없는 삼성전자도 과연 삼성카를 만들게 될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도 이미 전기차를 전자제품의 끝판왕으로 생각을 하고 미래 먹거리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전기차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은 다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필수 부품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라고 하죠. 그리고 배터리, 반도체,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거의 모든 필수 부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삼성은 애플카처럼 완성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자, 오히려 현재 핵심 부품 공급을 위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량용 반도체죠.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달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장인데요. 자율주행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에 대비 반도체의 부품이 배 이상 들어갑니다. 자, 시장조사 업체인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2018년 323억 달러에서 2025년 655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장비들이 자동차에 탑재가 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요가 급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모바일 AP 등 급증하는 전자기기의 파운드리 수요로 인해 벌써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혼다와 닛산, 도요타와 포드 등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생산을 멈추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 출시되는 차들은 대부분이 고성능 사양을 탑재하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이었죠. 자동차용 프로세서 브랜드인 엑시노스 오토와 이미지 센서 브랜드인 아이오스 오토를 출시하고 엑시노스 오토는 아우디, BMW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차량용 AP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두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 14일 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 독일의 인피니온과 일본의 르네사스 등이 선두권에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나 이 파운드리 시장과 같이 절대 강자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공정 경쟁력을 앞세워서 차량용 AP인 엑시노스 오토를 아우디 A4에 탑재를 했고 삼성의 자회사죠. 하만과 공동으로 개발한 5G TCU도 BMW 전기자동차인 iNext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조금씩 차량용 AP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하만과의 협업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난 7일이었죠. 삼성전자의 자동차 전장 사업의 자회사죠. 하만 인터내셔널이 하만 미디어 데이를 열고 디지털 콕핏 2021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콕핏은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 앞쪽에 이 차량 편의 기능 제어 장치를 디지털화한 제품인데요. 자,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선보였죠. 이번에 공개된 디지털 콕핏 2021은 이동 중에 차량 내부를 제3의 생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자, 전방에는 49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JBL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해서 영화와 게임 등이 가능하게 했고, 이동 중에 화상회의 등 회사 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게다가 설치된 이 카메라로 탑승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편집까지 할 수 있는 영상 제작도 가능한데요. 자, 이 기능은 특히 유튜버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운전자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눈꺼풀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실내 환기를 유도하거나 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졸음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자동차가 정말 똑똑해지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술을 구현하려면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될까? 파운드리는 또 얼마나 바빠질까? 그러면 삼성은 또 대박 나는 건가 하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죠.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통신 장비죠. TCU 기술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자,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 인프라 등과의 빠른 통신을 위해 지연율이 낮고 대용량 정보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5G 초고주파를 업계 최초로 차량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TCU 기술은 앞으로 현실이 될 스마트 시티에서 특히나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자동차가 모든 사물과 연결이 되면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도 몇 군데에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변화될 미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건 이런 스마트 시티의 시대가 오게 되고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게 되면 수많은 통신과 제어 등이 필요하겠죠. 차량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인프라까지 앞으로 반도체의 수요는 아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자,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고요. 자, 단순히 전기 자율주행차로의 변화가 아니라 큰 그림에서는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이라도 삼성차를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삼성차 사업에 착수를 하겠죠. 자, 하지만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들을 현재 삼성전자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차를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들과의 경쟁 관계를 가져가는 것보다 그들에게 핵심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완성차라는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은 이 스마트 시티라는 큰 그림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겠죠. 자,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욱더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삼성차를 만들지 못해 아쉬운가요? 사실 삼성이 만들 자동차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삼성카를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해야 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삼성전자 단기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요. 10년이건 20년이건 꼭 장기 투자하셔서 큰 수익도 거두고 행복한 노후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